안녕하세요. 최인지원입니다. 오늘은 농지 없이 농업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농지 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농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가 필요한데 이 농지를 처음부터 매입을 해서 농사를 짓기는 사실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싼 가격으로 농지를 국가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경작 활동을 하면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저도 실행하고 있는 방법이고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 농업인이 되었고 그리고 영농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방법을 같이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게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농업인의 입증 서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사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이나 같은 그런 첨부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을 통해서 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정의 중에 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값이 비쌀 수 있는 이 농지를 매입하는 그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는데 꼭 소유이지 않고 임대를 해서 경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해서 농업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데 사실 지난 영상에서 이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국유재산 중에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를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 방법대로 실행을 하고 있고 현재 농업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농업인이 되었는지 그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농업인이 되었는지 함께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고 그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도 실행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농업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온비드 공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온비드 공매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임대 대부 농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농지를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이 면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필지로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같이 나온 거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세 필지 합으로 생각하면 되고 토지가 1245제곱미터 즉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농지를 통해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예정 가격이 43만 9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임대료 기준으로 43만 9천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싼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물론 이 농지를 꼭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을 썼지만 어쨌든 이 금액대에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임대 농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 농지를 낙찰받은 이후에는 그 온비드 공매에 계속 연락을 해가면서 그 나머지 절차는 그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그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만약에 된다면 서류상으로는 이 임대 농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와 같이 일반 직장인들은 농사를 짓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농지를 낙찰받은 다음에 그 지역에 소재하는 통장님이나 이장님께 연락을 한번 해보면
어, 도움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에서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어떻게 연락을 해갖고 협의를 해 나갔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각 지역에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농업을 처음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작 방법이라든가 이런 농사를 짓는 방법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어떤 상담을 좀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작 방법 등에서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고 마을 상황을 잘 아는 통장님께 한번 문의를 드려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통장님의 연락처를 주시기도 하시고 통장님께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가 연락을 한 다음에 통장님의 연락처를 저에게 줘도 된다라고 하시면 연락처를 주십니다. 그래서 통장님과 연락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통장님과 뭐 전화로 모든 걸 다 해결하기보다는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경작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 농지는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렵지 않게 도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한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이 정도의 농사를 짓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으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농지에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무배추로 8월에서부터 11월간 경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통장님께서 그리고 통장님이 아는 지인께서 밭갈이와 그 다음에 비닐 작업,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을 통장님께서 해주시기로 했고요. 저는 그 모종 심기와 가끔씩 농약을 주는 것으로 일을 나눴고 수익물에 대해서도 일정한 협의를 통해서 그 농작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되면은 실제로 이제 농사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 낙찰을 받고 나서 가봤을 때의 이런 농지가 굉장히 뭐 잡초라든가 나무까지도 있는 이런 농지였는데 통장님께서 밭갈이를 하시고 트랙터 작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비닐 작업까지 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이 사진은 이제 배추 농사를 모두 다 짓고 나서의 사진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농지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통장님과 계속해서 연락을 해가면서 제가 해야 되는 게 어떤 일인지 설명을 듣고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은 통장님의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 농약사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식물은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초반에 모종을 심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비료라든가 아니면 농약 이 정도만 해주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부터 11월간 한 3개월간에 걸쳐서 경작을 함으로써 저는 농업인이 될 수 있었고 1년의 영농 활동을 채운 결과가 얻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작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